몰입은 신바람이며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해 신바람이 날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며 내면에서 긍정적 호르몬이 샘솟아 심신을 기쁘게 하며 멋진 영감과 창조적인 생각이 머리에서 샘솟게 된다. 또한 멋진 생각만큼이나 멋진 행동이 마찰 없이 절로 나오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신바람이 난다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신바람이 나는 상태가 바로 몰입의 상태이다. 몰입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두 가지만 기억하라. 첫째, 자신이 해야만 하는 미션을 늘 마음속으로 암송한다. 둘째, 모른다, 괜찮다를 활용하라. 이 두 가지만 늘 기억하면 몰입의 달인이 될 수 있다. 먼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늘 암송하면 과거나 미래를 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잡념이 일어나면 더욱 단호하게 미션을 암송하고 선언하라. 우리는 한 가지 생각에 몰입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 몰입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원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암송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잡념이 몰입을 강력히 방해할 때는 모른다 라고 암송하고 선언한다. 몰입하고자 하는 대상을 진심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대상을 대할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상념에 대해 단호하게 모른다, 괜찮다 라고 선언할 수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정적인 상념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대상에 진심으로 몰입하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부정적 판단이 일어나고 어떠한 부담감이 우리를 압박해오든지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모른다, 괜찮다 하고 무시하기만 하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약해질수록 신바람이 샘솟는다. 몰입이란 무엇인가? 슈퍼의식의 비밀. 슈퍼의식, 즉 초의식이란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의식이다. 의식처럼 무의식에게 약하지도 않고 무의식처럼 그동안 해왔던 습관에 구속되어 새롭고 창조적인 것을 못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다. 슈퍼의식은 의식처럼 무의식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무의식을 넘어서 작용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습관을 초월한다. 슈퍼의식이 발동하면 무의식은 힘을 잃는다. 우리가 신바람이 나고 신명이 나서 뭔가를 할 때 의식은 철저히 긍정적이 되고 무의식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무의식의 방해를 받으면 부정적으로 변해버리던 의식이 신바람이 나기만 하면 저절로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무의식도 의식에게 철저히 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평소에 잘 안 되던 것도 신바람이 나면 이상하게도 잘 된다. 신바람이 날 때는 안 되던 것이 가능해지고 모르던 것도 알아진다. 이것은 슈퍼의식이 무의식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신바람, 신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현대학자들이 말하는 슈퍼의식이다. 이러한 슈퍼의식을 발동시키는 행위, 신바람을 나게 하는 행위가 바로 몰입이다. 신바람이 나야 진정한 몰입이며 몰입을 해야 신바람이 난다.
천재 과학자 에디슨은 슈퍼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해 찻잔을 든 채로 잠이 들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찻잔을 든 채로 잠에 들면 손에 힘이 빠지며 찻잔이 차받침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때 찻잔이 차받침에 부딪히며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게 되는데 이는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슈퍼의식을 각성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잠에 빠져들면 무의식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무의식에 빠져 있어서는 영감과 창조성이 나오지 않는다. 찻잔과 차 받침이 부딪히는 소리에 순간적으로 깨게 되어 무의식에서 곧장 의식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 순간 워낙 황급해서 의식이 이런저런 생각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때 의식과 무의식의 초월이 일어난다. 의식과 무의식 모두 활동이 제약당한 상태에서 고요하되 선명한 슈퍼의식이 발동하게 된다. 뇌의 능력은 순간적으로 극대화가 되고 창조적인 영감이 떠오르게 된다. 에디슨은 이러한 방법으로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반복했다고 한다. 우리가 몰입을 통해서 한 가지 대상에만 진심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슈퍼의식을 곧장 각성시킬 수 있다. 여러 갈래로 분산된 마음으로는 슈퍼의식을 각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몰입은 1차적으로는 한 가지 대상에 진심으로 집중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 본래적 의미는 일념 집중을 통해 슈퍼의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비법을 말하는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넘어선 슈퍼의식, 의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무의식의 구속을 막아주는 슈퍼의식을 지금 여기서 활용하는 비법이 바로 몰입이다. 결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스트레스를 가져와 몰입을 방해한다. 공부나 일이나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성공시켜야만 하고 합격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몰입할 수 있겠는가? 결과에 대한 압박 때문에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몸과 마음이 황폐해질 것이다. 또한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확률만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잊어버린 채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을 즐기면서 한다면 마음은 항상 여유롭고 즐거울 것이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의 과정에 충실할수록 성공은 현실화될 것이며 과정은 소홀히 하고 미래의 결과에 시달릴수록 실패는 현실화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분부터 좋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진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슈퍼의식을 등장시키는 비결이다. 결과는 잊고 오직 과정만을 즐겨라.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몰입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며 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슈퍼의식 각성의 증거. 신바람이 나서 즐겁다. 무의식적 긴장과 갈등이 없다. 몸과 마음이 모두 이완되고 편안해진다.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린다. 잡념이 없어 의식이 고요하고 편안하며 밝고 선명하다. 영감이 감돌고 창조력, 판단력, 기억력이 극도로 발달된다. 상황을 초연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우리 몸의 자율 조절 장치는 무의식에 의해 통제된다. 슈퍼의식이 등장하여 의식은 물론 무의식까지 신이 나고 편안해지면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편안해지고 즐거워진다.
뇌파가 달라지고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진다. 기분을 좋게 하는 뇌파가 나오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우리 몸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엔돌핀,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특히 세로토닌은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주며 안락하게 만든다. 재미가 없는 일에 몰입하는 방법. 애정 어린 시선으로 미소 지으며 바라본다. 그 일이 비호감이라는 판단을 중지한다. 주어진 대상만 바라보고 느낀다. 그 일을 하게 되어 너무나 즐겁다고 생각한다.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 일체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곧장 이 방법을 써서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 몰라, 괜찮아를 5분만 집중적으로 선언해 보라. 신기하게도 뇌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걸 진심으로 싫어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 비호감이었다는 판단이 사라지고 이때 슈퍼의식이 나온다. 우리 뇌는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뇌의 신경회로를 최적화시키게 되어 있다. 또한 무의식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에는 몰입의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바로 아무리 피하고 싶은 일도 피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순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끔찍하게 싫은 비호감의 대상도 판단을 중지하면, 즉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판단을 중지한다면 호감의 대상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문의 규모는 각기 다양하나 몰입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일관하는 것이다. 선현들이 이르길 정신을 하나로 모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길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마음을 한 곳에 붙들어 두고서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매월당 문집 중에서. 즉각 몰입하는 비결. 2가지 몰입법으로 슈퍼의식 각성하기. 몰입, 즉 슈퍼의식을 각성하는 기법에는 첫째, 대상에 대해 몰입하는 방법. 둘째, 나에 대해 몰입하는 방법이 있다. 대상에 대한 몰입은 바로 마음에 떠오른 대상에 대해서 정신력을 집중하고 슈퍼의식을 각성시켜서 필요한 정보를 꺼내오고 활용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업무나 공부 등 지금 하는 일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업무, 공부, 오락, 스포츠 등에 있어서 창조적 영감을 주고 엔돌핀이 나오게 하며 무한한 에너지와 정보를 준다. 나에 대한 몰입은 바로 몰입하는 나 자신에 곧장 몰입하는 방식으로 슈퍼의식 자체에 몰입하는 방식이다.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떠한 감정도 품지 말고, 어떠한 대상도 바라보지 않으면서 오직 내가 나만 바라보는 상태이다. 자신만 바라보면서 쉬는 몰입은 정신력을 극도로 충전시켜 줄 수 있다. 나에 대한 몰입은 몸과 마음을 곧장 회복시켜주며 다시 살아나게 한다. 또한 무한한 영감과 창조성의 튼튼한 뿌리 역할을 한다.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 충전하듯이 내 몸과 마음을 가장 급속하게 충전하는 비법이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런 감정도 품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들은 일절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만 바라보면서 푹 쉬는 것이다. 대상에 몰입하는 요령.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싫다는 생각이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판단 중지를 하라. 멈춰, 난 너를 몰라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판단을 중지한다. 5분만 투자해서 진심으로 암송한다. 부정적인 판단을 멈추고 반대로 괜찮다, 즐겁다 라고 역공을 가한다. 이걸 하게 되어 난 너무 즐거워. 이걸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야. 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 몰입하려는 대상을 마음속으로 암송한다. 공부를 한다면 공부, 공부. 대화를 나눈다면 대화, 대화라고 암송하며 지금 이 순간 집중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 초간단 마음 리셋법. 과거는 이미 사라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음이 과거나 미래를 향하지 않도록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만 몰입한다. 시간을 잊어버린다. 지금 몇 시인가를 마음속으로 묻고 모른다 라고 답하고 진실로 모르는 일이라고 실감나게 상상한다. 장소를 잊어버린다. 지금 어디인가 마음속으로 묻고 모른다 라고 답하고 진실로 모르는 일이라고 실감나게 상상한다. 자신을 잊어버린다. 내 이름은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묻고 모른다 라고 답하고 진실로 모르는 일이라고 실감나게 상상한다. 잡념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모르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잡념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잡념에 관심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의식의 초점은 분명하되 잡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마음이 고요해지고 선명해지면 비록 잠깐일지라도 마음이 리셋된 것이다. 몰입이란 다만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일 뿐이다.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을 맑고 편안하며 고요하게 하되 요동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며 일이 있을 때에는 일에 따라 대응하고 변화하되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음이다 라는 것이다. 태계 문집.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마음.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수만 있다면 슈퍼의식이 발동하여 상황에 휩쓸리지 않는 참다운 행복감이 넘쳐나게 된다. 그러면 허황된 쾌락을 추구하면서 현재를 희생하지도 않게 된다. 또한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도 않고 오직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수 있는 정신력만 있으면 어떤 일이 닥치든 잘 헤쳐나갈 수 있다. 거친 밥에 물 마시고 팔베개를 하고 누웠어도 그 속에 즐거움이 있도다. 현명하다 안회여.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며 누추한 거리에 사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려 하지 않는구나. 현명하다 안회여. 노너. 몰입이란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함을 말합니다.
하나의 물건을 접하여서는 그 접하는 물건에 온전히 집중하여 머무르고 하나의 사건에 대응할 때는 그 대응하는 사건에 온전히 집중하여 머물러서 다른 물건과 사건이 끼어들 틈이 조금도 없어야 마음이 능히 하나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하는 일이 지나가고 사물이 사라진 뒤에는 다시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맑게 함이 마땅히 밝은 거울이 텅 빈 듯 해야 합니다. 화답 문집.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분산되고 산만해지기 쉬우니 어제 얻은 정보와 오늘 연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찬찬히 몰입하여 사색하며 하루를 연다. 나의 몰입함으로써 마음을 태양처럼 밝게 만들고 연구할 자세를 잡는다. 마음은 항상 몰입의 경지에 있어야 하니 텅 비고 밝고 고요하며 한결같아야 한다. 책을 읽을 때는 정신을 딴 곳에 두고 건성으로 보지 말고 지금 읽고 있는 그 단락에 정신을 온전히 몰입하여 봐야 한다. 정색을 하고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며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응용력을 점검해 본다.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몰입해서 해야 하니 그때그때 해결해야 할 대상에 온전히 몰입해야 한다. 몰입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내가 마음을 내서 하는 모든 일은 몰입의 대상이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 늘 나의 몰입력을 점검하고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즉각 나에 대한 몰입을 통해서 그 주제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언제든 새로운 과목을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을 만든다. 연구를 하건 일을 하건 휴식을 취하건 항상 그 일에 몰입하여 내 마음을 밝게 만들어 그 일에 임해야 한다. 쉴 때도 몰입력을 충전하면서 쉬어야 한다. 잠을 잘 때도 그날의 번뇌나 고민, 다음 날의 번뇌나 고민으로 뒤척이는 일이 없도록 호흡이나 몸 혹은 나에 몰입하여 잠을 청한다. 그래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숙흥 야매잠, 성악 10도, 이황. 학문을 할 때에는 우선 한 곳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한 가지를 이해할 때에는 우선 이 한 가지만 이해할 뿐이다. 걸어갈 때는 오직 걸어가는 데 마음을 두며 앉을 때는 오직 앉는 데 마음을 둔다. 주자어류, 주희.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암송 외에 마음속으로 잡념들에 대해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단호한 선언을 반복함으로써 잡념을 차단할 수도 있다. 잡념의 먹이인 관심을 차단하여 잡념을 고사시킴으로써 잡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암송과 판단 중지를 통해 잡념을 완벽히 차단한 몰입은 슈퍼의식의 각성을 불러온다. 슈퍼의식이 각성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신바람이 나서 영감과 창조성이 번뜩이게 된다. 또 슈퍼의식은 학습과 창조적인 사고의 최적의 뇌파인 알파파와 세타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뇌의 사고력과 기억력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까마득히 잊어버렸으나 지금 이 순간 꼭 떠올려야 하는 정보를 최적의 타이밍에 생각나게 해주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문득 떠올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신비한 능력은 오직 슈퍼의식에 의해 가능하다. 슈퍼의식에 의해 활성화된 무의식은
우리 내부에서 남모르게 작용하여 의식이 창조적인 답안과 까마득히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상시 뇌파인 베타파를 넘어서 몰입과 영감, 창조력의 뇌파인 알파파, 세타파를 자유롭게 활용하려면 몰입의 달인이 되면 된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몰입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뇌파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몰입으로 우리 내면의 슈퍼의식이 드러나면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슈퍼의식이 각성되면 뇌가 춤을 춘다. 알파파와 세타파가 나타나면서 뇌의 사고력과 기억력은 극도로 활성화된다. 우리는 엄청난 지적 희열을 주는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을 때 이런 체험을 한다. 혹은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할 때 이런 상태에 도달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공부를 미룰 수 없을 때 정신이 하나로 모이고 공부에 몰입이 된다. 그래서 한번 본 것이 외워지고 머릿속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검색하고 조합하는 벼락치기가 가능해진다. 모두 슈퍼의식의 작용이다. 동양고전에서 배우는 몰입사고법. 유교적인 대표 경전인 대학에서는 선비들의 최고 교육과정인 대학의 전 과정을 공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몰입사고법을 꼽고 있다. 대상에 머물러야 마음의 안정이 찾아온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고요해질 수 있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안락해질 수 있다. 마음이 안락해져야 연구할 수 있다. 연구를 해야 답을 얻을 수 있다. 동양 최고의 경전이라 추앙받고 있는 주역에도 유명한 몰입사고법이 소개되어 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라. 아무런 행위도 하지 말라. 고요히 움직임 없이 존재하라. 호련히 마음이 감응하여 천하 만물의 원리를 모두 꿰뚫어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생각이나 행위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자아에만 몰입하여 있으면 우리 내면에서 슈퍼의식이 발동하여 천하 만물의 모든 원리를 알 수 있게 되리라는 가르침이다. 사람이 항상 몰입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항상 광명할 수 있다.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충분히 생각하였으나 투철히 알지 못했다면 일단 그 문제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생각이 맑아질 때를 기다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기를 오래 한다면 자연히 그 이해가 투철해질 것이다. 명상이 없으면 지혜가 없고 지혜 없이 명상 또한 닦을 수 없다. 진리는 명상과 지혜를 따르니 이를 따를 때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분할하여 몰입하기. 독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책을 펴고 몰입하면서 책의 내용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책을 펴기 전에는 책 전체의 방대한 분량이 우리를 압박해 오며 이걸 언제 다 읽지?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유는 우리의 몰입력보다 몰입 대상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 권의 책에 아무리 많은 페이지가 있어도 결국 한 페이지씩 읽어가야 하는 것처럼 한 페이지도 작게 쪼개서 각 단락별로 분할하면 읽기 쉬워진다. 큰 덩어리는 몰입하기 쉬운 단계로 쪼갠 뒤 집중해야 한다. 몰입력이 몰입 대상의 규모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작게 분할한다. 한 단락씩 몰입해서 재미있게 읽다 보면
어느새 거대한 책 한 권이 정복될 것이다. 우리가 일반 책보다 만화책에 몰입이 잘 되는 이유에도 이러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일단 만화책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훨씬 몰입에 유리하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숨겨진 원리는 만화책은 한 컷 한 컷에 테두리가 그어져 있다는 것이다. 지금 몰입해서 봐야 할 부분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놓은 것이다. 지금은 오직 여기에만 집중해라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내가 한번 몰입해 볼 만하다 라는 자신이 생길 정도의 단위로 쪼개어 보자.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몰입해라. 비단 독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몰입 사고를 하고자 한다면 분할하여 몰입하는 요령을 잘 활용해야 한다. 문제에 대한 몰입법. 모든 관심과 애정을 문제 자체에만 향하게 하여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답은 무엇일까? 라고 지속적으로 암송한다. 이때 반드시 미소를 지으면서 문제풀이 과정 자체를 즐긴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해야 한다. 답에 집착해서는 몰입의 흐름이 깨지게 된다. 최대한 여유롭고 즐거운 기분을 유지해 가면서 문제의 답에 접근해 나간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아서도 안 되며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문제풀이에 임해서도 안 된다. 고요하고 편안하되 또랑또랑하고 선명한 슈퍼의식 각성 상태만이 문제를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다. 어떤 문제이건 최선의 답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 답을 나의 슈퍼의식은 분명히 알고 있다. 여유롭게 몰입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선언한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답을 얻지 못하다가 산책 중에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편안하게 쉴 때 문득 그 답이 떠오르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원리로 문제를 최대한 몰입해서 풀어보다가 도저히 지금 당장은 풀지 못하겠다면 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즐겁게 지내면 된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원리에 맞게 일을 처리하고 책을 읽을 때는 정성껏 원리를 연구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정좌하고 이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고요히 하여 어지럽게 일어나는 잡념이 없게 하며 마음을 항상 깨어있게 하여 흐리멍텅함에 빠지지 않게 해야 옳다. 경몽요결. 몰입사고법으로 지혜 기르기. 생각해서 답을 얻었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며 만족스럽고 여유가 있다면 이것은 진실로 정답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생각하여 답을 얻긴 얻었으나 마음이 찜찜하고 답답하면 실제로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추측하였을 뿐이다. 근사록 중에서. 운명을 바꾸는 비결. 항상 몰입을 활용하여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관찰하여 호흡을 고르게 만든다. 5분 정도의 집중만으로 큰 효험을 볼 수 있다. 잡념이 일어나면 모른다, 내 이름도 모른다 라고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서 잡념이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괜찮다,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최고의 순간이다 라고 강력히 선언하여 자신의 감정을 최고의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실제적인 감정이 바뀌게 되면
또한 말과 행동이 변화한다. 싫은 감정에서는 좋은 말, 좋은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내 자신의 생각, 감정, 언행의 습관이 바뀌면 나를 대하는 남들의 태도가 바뀐다. 이게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세한 생각이 바뀌지만 나중에는 거대한 운명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다. 운명을 바꾸는 작업은 몰입을 통해 작은 생각 하나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기존에 해오던 습관적인 생각들을 물리치고 새롭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된다. 생각 바로잡기. 특정한 몰입 대상이 없으면 자신의 호흡에 몰입한다. 어떤 대상이든 몰입만 할 수 있다면 슈퍼의식이 나오니 일단 무조건 몰입부터 한다. 그냥 들이쉬고 내쉬는 숨만을 바라본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이 잘 안 되겠지만 들이쉰다, 내쉰다 하면서 호흡만 바라보고 느끼다 보면 모든 심사를 괴롭히는 잡념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 감정 바로잡기. 감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몰입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슈퍼의식이 각성될 때 우리는 자신이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각종의 감정을 초연한 시각에서 냉정히 바라볼 수 있다. 통을 굴리려면 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감정을 조절하고자 한다면 과감히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감정과 자신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 혼동된 감정. 감정은 나라는 상태에서 어떠한 감정도 바로잡기 힘들다. 감정과 분명히 선을 긋고 감정과 나 자신이 분명히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야 한다. 몰입으로 에너지 충전하기.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다 보면 에너지의 심각한 고갈을 느끼게 된다. 에너지를 몰아서 많이 쓸수록 그 갈증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호흡이 그 답이다. 호흡은 인체 내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도구이다. 호흡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지친 심신에 손쉽게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러니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제대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생각과 감정을 멈추는 것이 좋다. 핸드폰을 빨리 충전하기 위해서는 잠시 꺼두는 것이 좋듯이 말이다. 오직 모를 뿐이다. 몰라서 너무 행복하다. 알려고 하는 것이 병이다. 그냥 모른 채로 존재해보라. 엄청난 자유와 만족이 밀려올 것이다. 괜찮다 라고 선언한다. 지금 이 순간 부족한 것은 없고 쓸데없는 에너지의 소모는 차단된다.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한다. 자신의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만 집중한다. 숨이 들어올 때 무한한 신선하고 건강한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숨이 나갈 때 탁하고 오염된 에너지가 나간다고 상상한다.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할수록 우리 몸의 에너지는 점차 강대해진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는 점점 충전된다 라고 선언한다. 실제로 온몸의 에너지가 충만해짐을 느낄 수 있다. 5분이면 충분하다. 올바른 호흡법.
에너지 충전을 고도화하고자 한다면 단전의 기운을 잘 모으는 구체적인 호흡법을 익혀야 한다. 호흡에 대한 몰입을 바탕으로 하되 배꼽에서 5에서 6cm 아래에 위치한 인체의 에너지 탱크인 단전에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단전 에너지가 충만하면 온몸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어 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호흡에 대한 몰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단전의 기운을 모으는 보다 고차원적인 호흡 기법을 익힌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단전까지 도달한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단전의 기운을 모으기 위해 숨을 억지로 멈춘다거나 몸에 무리한 힘을 준다거나 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한다. 몸에 미세한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작용에는 반드시 그 반작용이 존재한다. 자연스럽지 않은 무리한 행위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충전에 방해가 된다. 그냥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까지 숨이 들어갔다가 나간다고만 생각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면 된다. 어디까지나 자연스럽게 한다. 몸에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횡격막의 움직임을 의식한다거나 아랫배의 움직임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되 숨이 단전까지 들어갔다가 나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호흡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전에 에너지가 축적되어 간다. 에너지는 물체가 아니며 물체의 안팎을 관통하여 움직이는 것이 에너지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몰입하는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에너지이다. 마음을 모으는 곳에 에너지도 집결한다. 그러니 단전을 의식하면서 숨을 쉬기만 하면 단전에 에너지가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호흡은 고요하게 들어와서 고요하게 나가야 한다. 있는 듯 없는 듯 고요하게 들어오고 미세하게 나가야 한다. 또한 중간에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뚝뚝 끊어지는 호흡으로는 단전에 맑은 에너지가 모이지 않는다. 고요하고 미세하며 끊어짐 없는 부드러운 호흡을 해야만 단전에 맑은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인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들이쉬는 숨의 길이와 내쉬는 숨의 길이를 같게 할수록 더욱 좋다는 것이다. 호흡은 인체의 양인데 내쉬는 숨이 양이라면 들이쉬는 숨은 음이다. 들숨이 길거나 날숨이 길면 뭔가 몸에 음양이 불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또한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이 몸과 마음을 훨씬 더 쉽게 충전시킨다. 호흡에 대한 몰입의 긍정적 영향. 인체의 에너지 탱크인 단전에 기운을 가득 채워서 온몸의 생명 에너지를 충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최고도로 만들어준다. 혈액의 순환에 도움을 준다. 우리가 호흡을 깊게 고르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혈액이 더 활발히 순환한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풀어준다. 호흡에 몰입해서 열심히 들고 나가는 호흡만 바라보다 보면 어느덧 모든 스트레스와 우울한 마음, 불행한 마음이 모두 사라진다. 수승화강이 이루어진다. 즉 머리는 시원해지고 배는 따뜻해진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상기 증상을 씻은 듯이 날려버릴 수 있다.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에 열이 나고 빠져나가지 못한 열기가 머리에 고장을 일으킨다. 이때 뇌에 열이 나면서 두통이 일어난다. 우리가 단전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할 수만 있다면 뜨거운 열기는 단전으로 모이게 되고
시원한 기운이 머리 위로 올라가 뜨겁게 달궈진 머리를 식혀줄 것이다. 특히 아랫배가 냉해지기 쉬운 여성에게는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호흡에 대한 몰입을 통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손쉽게 슈퍼의식을 각성할 수 있다. 호흡에 대한 몰입을 통해 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해 놓고 기다린다면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즉시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